제가 생각을 어느 날 해보니까 이렇게 온 시간과 정열과 나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이렇게 예술을 해서 이 정도면 다른 사업을 해도 잘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황 작가님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뮤지엄, 세계적인 뮤지엄. 네, 2012년에 뉴욕의 브루클린 뮤지엄에 들어갔고요. 거기 소장된 작품이 이제 한국의 5개궁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킨 기와 시리즈가 들어가 있는데 2012년에 그 작품이 들어가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휴스턴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됐는데 아시다시피 휴스턴 미술관은 미국 5대 미술관에 들어가고요. 브루클린 뮤지엄은 100년이 넘은 그런 세계적인 미술관이고 뉴욕의 메트로폴리탄하고 역사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미술관에 소장된 거는 중국의 대지미술관 새로 생기면서 작품 대량으로 구매해 갔고요. 그리고 두바이 왕궁 컬렉션도 이제 두바이에 국립미술관 짓고 있고요. 그런 미술관들에 주로 많이 들어갔고 뮤지엄에 개인전한 것도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텍사스 사이언스 미술관 그리고 또 매사추세츠 현대미술관 그리고 지금 현재 전시하는 플로리다에 있는 베이커 미술관 네. 그리고 또 미술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그 에르메스 파운데이션 네. 네, 뭐 등등등 사실 그 명품 브랜드랑 같이 그 콜라보한다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정도 다 제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쪽에서도. 네. 그 명품 브랜드마다 작품을 선정하는 큐레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파운데이션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개인전 했을 때는 명품과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 이분. 그래서 명품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대표님은 막 스타일이 그냥 딱 명품과 네, 그렇죠. 너무 잘 어울리는 모델이시라. 그 명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그 갤러리에 이제 큐레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 선정을 하는 것 같고요. 뭐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그 페이스북 메타라고 하지 이제는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에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큐레이터들이 몇 명 있어요. 그 큐레이터들이 작가 선정을 해요. 그 나라마다 작가 선정을 하고 그래서 뉴욕에도 그 팀이 있어가지고 뉴욕 페이스북에는 뉴욕 작가 선정 그리고 또 뭐 홍콩에는 홍콩 작가, 영국은 영국 나라별로 이렇게 작가 선정을 해서 그 나라 작가가 그 나라 페이스북 오피스 벽에다 설치하는 걸로 그게 이제 에어 프로그램 전시 일환이고요. 보통의 작가들이 설치하는 작품은 거의 다 뭐 한 10m 정도, 15m, 20m 정도의 벽 설치니까요. 벽에 페인팅하는 작가도 있고 저처럼 벽에다 설치하는 작가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쓰시는 재료들 보면 굉장히 패션에서 영감 받으신 재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추도 그렇고 또 실도 예, 지금 말씀하신 메타 프로젝트도 엄청난 양의 진짜 아름다운 컬러풀한 실들로 예, 멋진 작품을 만드셨는데 우리 황란 작가님에게 재료란? 물감하고 같다. 예. 왜냐하면 제가 페인팅을 오랫동안 했어요. 미국 가기 전에 페인팅을 하면서 개인전도 3번 하고 했는데 제가 그 페인팅 안 하고 나만의 독창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독일이나 뭐 영국 쪽으로 많이 가지만 제가 25년 전에 유학 갈 때만 해도 뉴욕이 좀 앞서갔어요. 네. 그래서 뉴욕을 가보니까 정말 제가 벽에다 아무리 모칠을 하고 뭐 뭘 이상한 걸 매달아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뉴욕이 체질이 맞구나. 그래서 뉴욕에서 벽에다가 정말 이렇게 높은 벽에 사다리 엄청 높은 걸 타고 벽에다가 이제 목 같은 핀이거든요. 굉장히 강해요. 망치질을 막 수십만 개를 박고 나면은 수십만 개의 구멍이 나잖아요. 그 작품이 제가 이제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작품을 다 떼고 나면 그 자리에 벽마다 구멍이 수십만 개가 나오잖아요. 원복. 그래서
몇 년 있다가 그 갤러리를 가보니까 그 구멍 자리가 아직도 조금씩 남아있더라고요. 저만은 알잖아요. 이 자리에 어떤 작품을 박았다. 그걸 계속 메이크업을 해도 그 흔적이 조금씩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걸 수용해 줄 수 있다는 그게 참 감사했죠. 그래서 마음껏 10년 넘게 벽 설치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수십 년 해야 뭔가 자기 것이 생기듯이 대표님도 그렇지 않은가요? 네. 웨딩 사업을 하시는데 한마디 하시죠. 정말 수작업으로 음. 패션 아이템들을 가지고서 만들어낸다는 그쵸. 거에 있어서 분야는 다르지만 두 분이 좀 공통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웨딩드레스 보셨죠? 너무너무 화려하잖아요. 디테일이 그 드레스도 하나에 이렇게 갤러리에다 걸어놓으면 다 작품이잖아요. 네. 디테일들이.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보고 막 그 사다리 올라가서 너무 못질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안 좋다고 막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막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작품을 이렇게 좀 만들다 보면 스스로 몰입하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 모집하고 네, 맞아요. 또 그 커스터머가 만족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만족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막 열정을 쏟고 이제 이런 부분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은. 맞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저도 네. 패션 좋아해서 패션 디자이너가 돼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패션 중에서도 사실 웨딩 드레스라는 영역은 굉장히 특별한 순간을 위한 옷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결정하시기에는 또 어떤 또 영감을 주는 순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냥 그 드레스 쪽이 되게 그 잘 맞는 것 같았고 되게 예쁜 거예요. 책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정말 몇 시간을 봐도 지루하지 않고 막 하니까 이렇게 보통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95년도서부터 웨딩 디자이너를 했고 지금도 뭐 따르게 디자인 작업을 뭐 드레스 말고 다른 쪽으로도 디자인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아까 저도 그 작가님 작품 보고 아 저렇게 힘들게 하지만 너무 본인이 그 작품이 나왔을 때 만족감 또 행복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계속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고 한 가지 제가 조금 되게 존경스럽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드레스라는 건 어쨌든 이렇게 뭐 입을 사람의 어떤 체형이라든지 거기에 조금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네. 내 멋대로 작품 세계를 무조건 펼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되게 작가님 되게 부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고 명확한 목표가 있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작품하고 정점이 조금 맞는 것 네. 같아요. 두 분이 콜라보 하셔야겠는데요. 그럴까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죠? 네, 지금 우리 이렇게 샹들리에 작품 앞에 있는데 네. 우리 대표님이 또 베뉴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네. 네, 해서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작품 그러게요. 이 대표님을 위해서 준비된 작품인 것처럼. 그래서 앉았나 봐요. 우리 작가님 작품 보면 컬러가 굉장히 또 다양하게 쓰여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기존에 처음 시작하실 때는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레드의 매화로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맞아요. 강렬하게 봤었는데 와 오늘 보니까 파스텔 톤의 그런 매화도 있고 예, 컬러가 다양해요. 진화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흰 벽에 흰 단추로 흰 부초를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방가사유상, 석굴암 부초 하다가 그다음 방가사유상을 했는데요. 흰 벽에 하얀 단추로 그림자 효과만 지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 무채색이 주는 그런 평온함과 치유의 그런 감정, 내가 없어지는 나의 내 자아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내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평화로워지고 이런 감정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나만 흰 벽에 흰 단추를 즐기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공감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 지역에다 전시를 했어요. 크게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됐잖아요. 대표님도 웨딩 드레스를 내가 만들었지만 신부가 입고 있으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처럼 예술을 하는 사람은 그 객관적인 이런 자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작품을 전시를 해서 보다 보니까
이 컬러가 주는 이런 느낌이 어떤지를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 단추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 또 빨간색이 주는 느낌이 또 굉장히 사람을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매화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흰 벽에 흰 단추만 가지고 하다가 그다음 빨간 매화를 흰 벽에다가 막 하기 시작을 하니까 작품 볼 때마다 막 설레이고 흥분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색깔이 주는 이런 느낌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다. 그 다음에는 다른 색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색을 요즘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흰 벽에 흰 단추로 흰색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컬러에서 주는 게 아무리 색깔이 많다고 해도 자세히 보시면은 컬러가 배경만 다르지 안에 있는 오브제들은 흰 단추가 많아요. 예, 제 설치 작업을 보시고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해외 전시를 할 때. 페인팅이 아닌데 묘하게 페인팅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설치는 굉장히 좀 터프하게 작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매달고 벽에 설치하고 이런 게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섬세하지 않은 작업들이 많은데 저는 이 손톱보다 더 작은 단추를 쓰니까 섬세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감이 주는 그런 붓이라는 느낌과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페인팅도 많이 해봤었고 그래서 풍경 같은 오브제 작업, 입체 작업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형태는 어떻게 뭐 누가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저는 작업실에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한지를 하나의 단추 한 겹을 만들기 위해서 5장이 겹쳐지고 거기에 또 내구성을 위한 또 코팅 작업이 있고 뭐 그 레이어가 엄청나더라고요. 저 하나하나의 단추에 들어가는 그 노력과 에너지가 엄청난 걸 봤는데 그거는 그냥 누가 이렇게 흉내낼 수 있는 비주얼로 룩으로 끝나는 작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종이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종이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찢어지고 물기에 약하고 그러니까 실험인 거죠. 실험을 한 20년 해보세요. 다 그렇게 돼요. 전뿐만 아니라. 그러실걸요? 웨딩드레스 처음에부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기 어렵잖아요. 지금은 웨딩드레스 한 점 한 점이 다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레이스를 어디다가 붙일까, 뭐 여기는 어떻게 뭘 박음질을 할까, 라인은 어떻게 나올까, 그게 다 처음부터 그런 내공이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하루 24시간 계속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작업에 대한 생각이 나면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 작업하다 보면 밤을 홀딱 새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예술가들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생각을 어느 날 해보니까 이렇게 온 시간과 정열과 나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이렇게 예술을 해서 이 정도면 다른 사업을 해도 잘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열정과 에너지로 예술 작품을 하면 잘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잘 그리고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크리에이티브한 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모든 크리에이티브는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경험과 그런 좌절과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게 그런 내공이듯이 내공이 많이 쌓이면 뭐든 못 하시겠어요. 그죠? 어시스턴트들이 저보고 선생님 I don't wanna do that. I can't. 젊은 나이로 20대로 가고 싶냐 30대로 나 안 돌아가고 싶어요. 내 나이가 너무 좋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제 디자인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싫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냐? 강연이다.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냐? 강연 준비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제일 고통스럽고 내가 싫어하는 순간을 거쳐야지만 내가 또 좋아하는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